네, 현덕이 덕분에 돈 벌어볼 수 있는 시간입니다. 엠뱅골드 최현덕 매니저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저희 오늘 오후장에서는 무엇이 중요한지 체크 포인트로 시장 먼저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성장주가 간다. 그리고 네. 그 안에서는 이제 오늘 게임주들, 네. 로봇 테마주들이 유독 눈에 띄어요. 그러니까 성장주가 되게 많이 있지만 네. 제가 항상 이 자리에서 말씀드렸던 성장주는 게임주하고 로봇 테마주입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네. 시장이 상당히 좀 안 좋은 상황이에요. 뭐 조정이 또 한번 나오고 있는 건데 이게 LG 엔솔에 의한 대형주의 하락으로 나오고 있다고 한다면은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성장주만큼 가고 있기 때문에 성장주가 올라갈 수 있는 요건들이 좀 나아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좀 비트코인 가격도 올라가고 있죠. 이런 모습에 있어서 사실 지난 1월 달에 안 좋았던 건 성장주였고 성장주만 안 좋았던 게 아니라 다 안 좋았던 건데 지금 시장의 반등을 이끌고 있는 것이 성장주다라고 보신다고 한다면은 우리가 어디로 집중을 해야 될지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성장주가 가는 요건, 지금의 상황을 한번 체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난 주말에 나온 걸 보게 되면은 지난 주말에 고용지표가 나왔는데 시장에서 예상했던 것보다 서프라이즈가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과거 같았으면요, 1월 달에 고용지표가 좋게 나왔으면은 고용지표가 좋게 나왔으니까는 긴축이 빨라지겠구나라고 악재였는데 지금은 똑같은 내용. 고용지표가 서프라이즈가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스닥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유는 뭐냐면은 1월 달에는 어떻게 보면 좀 악재에 민감했었는데 2월 달에는 호재에 민감하고 있고요. 그 내용을 보시게 되면은 고용지표가 좋아지면서 오히려 경기 회복이 빨라질 것이고 제가 지금 성장주가 올라갈 수 있는 요건을 채권금리보다 성장성이 더 좋다고 한다면은 채권금리와 함께 성장주가 같이 올라간다 좀 말씀드렸잖아요. 자, 채권금리 급등에도 불구하고 나스닥이 급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제는 채권금리 올라간다고 그래서 그러니까 기축한다고 그래서 성장주가 못 가는 그런 시기가 아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실제로 실적이 금리를 이기고 있다. 성장주의 실적이 금리를 이기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요 관련해서 제가 지금 좀 이따가 이 오미크론 관련도 좀 그림도 좀 보겠습니다만은 EPS 차트 하나를 좀 보도록 할게요. 지금 12개월 선행지표 차트가 하나 나와 있습니다. 바로 지금 보시는 그림인데 지금 보시면 19년도 같은 경우는 뭐 당연히 좀 하락이 나왔었고요. 지금 최근에 잘 올라와주고 있다가 한번 꺾였던 흐름이었는데 지금 보시면 이 12개월 선행지표인 EPS가 가장 먼저 올라와주고 있고 초록색의 반도체고 지금 이 검정색의 그 전체적인 걸 말하고 있는 건데 반도체가 주도하면서 지금 12개월 선행지표가 올라와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본다고 한다면은 채권 이 긴축 때문에 채권 금리도 올라가고 있습니다만은 실제로 EPS가 올라가면서 어떤 실적이 금리의 상승분을 이기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장주가 올라갈 수 있다는 걸 좀 보여주고 있고요. 몇 개 정도 보시면은 지금 미국 서부항만의 선박 정체가 풀리면서 공급망 이슈가 지금 사라질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는 거고 어쨌든 채권 금리가 급등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나스닥이 올라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요거를 좀 보시면 더 좋게 볼 수가 있는 건데 지금 보시면 이게 이제 이 화면에 비추니까는 파란색이 안 나오는데 지금 빨간색은 지금 캐나다를 비롯해서 이제 그 미국의 오미크론 확진자인데요. 지금 보시면은 확 꺾이고 있는 게 보이고요. 지금 파란색 같은 경우 유럽인데 지난번에 보여드렸을 때는 파란색이 올라가는 모습이었는데 지금은 그 파란색이 꺾이면서 유럽의 오미크론 확진자 줄고 있고 밑에 보시면 지금 남아메리카부터 유럽 그다음에 중동까지 뭐 전 세계에 지금 오미크론 확진자가 꺾이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시아까지 꺾이고 있거든요. 이런 모습 봤을 때 지금 우리나라 증시는 오미크론 환자가 좀 급증하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전 세계적으로 오미크론 확진자가 크게 급증했다가 사라지는 추세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리오프닝 관련해서 올라가고 있다고 좀 보고 있고요. 공급망 정체가 최근에 안 풀렸던 부분이 뭐냐면 오미크론 확진자 때문에 그랬던 부분인데 지금 우리나라도 지금 이제 이 오미크론 사태를 어떤 독감 방역으로 전환한다라는 얘기 나오고 있고 이미 미국이나 유럽 같은 경우는 방역을 풀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 봤을 때 공급망 정체가 풀리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인플레의 또 가장 큰 요인이 공급망이었거든요. 공급망이 풀린다고 한다면은 인플레 우려감도 덜어질 수 있을 것 같고 그렇다면 긴축에 대한 우려감도 떨어지고요. 결국 시장은 실적에 주목한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이런 요인들이 성장주가 올라갈 수 있는 요인이기 때문에 성장주를 계속해서 보자 이렇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성장주를 계속 보자. 저도 제일 걱정되는 거 빨리 물가가 좀 내려왔으면 좋겠는데. 그렇죠. 네. 네. 뭐든 못 사겠더라고요. 저도 어제 좀 쇼핑을 했더니 네. 금세 10만 원이 채워져서. 그러니까 저도 제가 느끼는 게 뭐냐면 네. 정말 많이 올라가고 있고 최근에 보시면 이제 음식료 같은 경우도 맞아요. 뭐 정말 뭐 평생 안 오를 것 같았던 그런 것도 올라가고 있어서 좀 걱정이긴 한데
어쨌든 그런 풀어질 수 있는 요인들이 좀 나오고 있으니까는 제가 볼 땐 뭐 시간만 좀 있으면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저도 엄마한테 딸기 사달라고 했다가 요즘 딸기 값이 얼마인데라고 한 소리 들었거든요. 하지만 또 이러한 주식 수익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돈을 벌어낸다면, 돈을 벌 수 있다면은 네. 물가 상승에서 조금 더 버틸 수 있지 않을까요? 현덕이 덕분에서 많은 종목 소개해드리고 있고요. 딸기 값 벌어낼 수 있었던 종목이 또 있었습니다. 네. 게임주죠. 네. 자, 게임주를 제가 뭐 참 많이 말씀드리고 있는 건데 맞아요. 게임주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게임의 재미보다는 일단은 P2E 쪽, 이 플레이토원 쪽을 보자라고 말씀드렸죠. 자, 넥슨지지 같은 경우가 지금 금요일 같은 경우도 급등이 나왔고 오늘도 급등이 나와주고 있는데 이유는 뭐냐면 사우디의 국부 펀드가 지금 이제 넥슨그룹 주식을 매수한 겁니다. 5% 이상 매수했는데 사우디 국부 펀드가 전 세계에서 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펀드거든요. 그만큼 이 게임에 대한 후폭을 좀 불어넣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넥슨지트를 제가 목표가를 24,000원까지 말씀드렸었는데 제가 볼 땐 충분히 갈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좀 보유 의견 들어보겠고 넵튠 같은 경우는 제가 카카오의 손자에서 말씀드렸죠. 자, 카카오가 지금 넵튠 같은 경우도 좀 올라서고 있는데요. 카카오가 이제 내일 모레입니다. 지금 보라라는 가상화폐를 발행해 있는데 보라 파트너스 데이를 통해서 이 플레이투원 전략에 대한 설명회가 있습니다. 내일 모레이기 때문에 카카오 게임즈의 P2E 산업에 가장 앞서 있는 게 바로 이제 넵튠이죠. 넵튠이 지금 그 품절주로서 이 시장 유통주도 많이 없기 때문에 아마 내일 모레 카카오의 어떤 P2E 전략 그 전략 내용에 따라서 급등이 좀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 관점에 여전히 목표가 3만 원까지 계속해서 홀딩 의견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그다음에 로봇 관련주에서 아진엑스텍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던 종목인데 역시나 오늘도 큰 상승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시장 자체가 오늘 같은 경우는 많이 못 올라오고 있습니다만은 이런 성장주 위주로 올라가고 있다. 사실 시장이 어떤 악재가 있는 것이 아니라 LG엔솔이 또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거거든요. LG엔솔을 사기 위해서 지금 기관들이 대형주를 팔고 있다 보니까는 지수가 안 좋은 상황인데 이런 성장주들은 어김없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쪽으로 한번 집중한다고 한다면은 2월 달에 여러분도 많은 수익을 가져갈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이런 성장주 두 종목을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성장주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네. 과연 어떤 종목인지 첫 번째 현덕의 덕분에 월요일장의 종목 키워드 확인해 보도록 하죠. 네. 오늘 공략할 종목으로는 리오프닝인데, 네. 근데 리오프닝이 성장주가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성장주 하면은 네. 지금의 실적보다는 뭐 이제 미래에 좀 클 수 있는 그런 맞아요. 보통 IT를 말하게 되는데 리오프닝 같은 경우도 사실 뭐 이건 뭐 성장주다 가치다라고 좀 말할 수 없습니다만은 실질적으로 지금 너무나 좀 저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 관심을 좀 가져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지금 우리는 오미크론 확진자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전 세계적으로 이제 오미크론 확진자로 인해서 지금 벌써 뭐 빠르면 7월, 늦으면 연말에 지금 종식 이야기가 점점 많이 나오고 있고 강해지고 있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이 리오프닝 관련주를 우리가 지금부터는 좀 봐야겠다라고 좀 말씀드리면서 내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위드 코로나 이야기가 좀 다시 나오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인 것은 물론이고 우리나라에서도 오미크론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리오프닝주가 연일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거고 실질적으로 수급 흐름이 들어가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시장에서 빠르게 반응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관련 내용을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은 지금 내용을 좀 보게 되면은 코로나19를 이제 계절 독감처럼 관리하겠다라고 이런 방안이 검토가 되고 있고요. 오늘 또 대통령이 이렇게 좀 발표를 했습니다.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이 정은경 처장 같은 경우는 뭐 좀 무리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왜냐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 아직까지 고점이 안 났지 않습니까? 다만 지금은 전 세계적인 흐름을 본다고 한다면은 이렇게 관리하는 게 좀 맞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렇게 한다라고 하니까는 여행주라든가 항공주 급등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위중증 치명률이 안정된다면 단기적 일상회복 가능하다. 지금 오미크론이 어쨌든 전염력은 상당히 낮지만은 이 호흡기 쪽에서만 전염력이 강하고요. 폐 쪽으로 내려가면 죽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는 폐 쪽으로 이상이 크게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차라리 어떤 그 치명률만 안정적으로 유지가 된다고 한다면은 단계적 일상 회복을 가겠다는 이야기고 그러다 보니까는 위드 코로나 관련주가 올라간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호주 같은 경우는 오늘 아침까지 외국인 관광객 입국을 임박했다라고 했지만은 조금 전에 제가 들어온 뉴스 보니까는 이미 이제 발표했다고 합니다. 호주 같은 경우도 외국인 관광객을 접종자에 한해서 지금 이제 외국인 관광을 허용한다는 얘기 나왔고요. 지금 이달 만에 신규 확진이 국내에 말하는 겁니다. 13만에서 17만 명까지 예상되고 있는 건데 이런 와중에도
치명률만 유지가 된다고 한다면은 우리나라도 이제 좀 위드 코로나로 간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 정도의 숫자는 이미 좀 반영돼 있는 거예요. 우리 오늘 어제 0시 기준 35,000명 나왔지 않습니까? 이 정도까지만 나온다 하더라도 위드 코로나는 가능하다라는 걸 보면서 관련 주에서 실질적으로 이런 재료를 갖고 있습니다만은 관련 내용이 좀 약해진다 하더라도 개별적인 내용을 갖고 있는 그 종목을 또 하나를 소개를 시켜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제 주변에도 코로나19 확진자가 거의 없었는데 네. 최근 들어서 1명, 2명 생겨나고 많아졌어요. 있어요. 네. 네. 그래서 이런 기사가 나왔더라고요. 주변에 친구 중에 오미크론 걸린 확진자가 없다면 친구가 없는 거다. 이 정도의 전 친구는 많은데. 네, 이 정도의 헤드라인의 뉴스가 나올 정도로 실제로 그만큼 전파가 지금 심하다. 네. 이거를 좀 극단적으로 설명한 헤드라인이었던 것 같은데 그럼에도 이 계절 독감처럼 관리한다면 리오프닝에 대한 그 시계가 더 빨라지지 않을까. 그쵸. 알겠습니다. 네. 그렇게 저희는 공략해 보겠고요. 채널 매니저는 바로 그 많은 종목 중에서 이 종목을 골랐습니다. 확인해 보실까요? 네. 자, 바로 에어 부산인데 네. 항공주인데요. 사실 항공주로서 보는 것도 있습니다만은 인수합병 관련해서 이제 내일 모레 나올 게 있거든요. 네. 그와 관련해서 좀 그 재료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에어부산이 항공주인 건 다들 알고 계실 것 같고 저가 항공주인 건 다들 아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리오프닝 되게 되면은 사실 우리가 좀 동남아 여행을 많이 갔었는데 저렴하다 보니까 근데 그게 가장 많이 늘어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이제 그런 관점은 뭐 언제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걸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인수합병 관련 내용을 좀 보고 싶은 건데 일단 에어부산은 아시아나항공이 지분을 42% 갖고 대주주입니다. 그래서 지금 만들어진 것 자체가 아시아나항공하고 그다음에 그 부산광역시 향토 기업들이 지분을 이제 그 보태하고 만든 건데 실제로 지금 대한항공하고 아시아나 M&A가 이제 그 진행되고 있죠. 아직까지 지금 국내에서도 심사를 좀 받아야 되는 거고 해외에서 심사 받아야 되는 건데 이게 지금 이제 9일이죠. 내일 모레인데 9일날 개최하는 전원회의에서 결정이 될 걸로 좀 보여지고 있고요. 여기서 지금 어떤 결정이 나올 거로 보냐면 조건부 승인이 유력한 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관련 그 양사의 기업 결합 조건을 심사 보고서를 양사에 송부한 상태고요. 이걸 갖고 나올 텐데 지금 거의 뭐 그 조건부 승인하는 것이 거의 지배적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조건부 승인이 좀 날 거로 좀 보여지고 있고요. 이게 지금 결정이 1년 3개월 동안 안 난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도 결정을 안 낼 수는 없는 부담이 있기 때문에 거의 날 걸로 보여지고 있고 조건부 승인만 난다고 한다면은 에어부산의 어떤 급등세가 단기 급등이 나올 것 같다. 다만 여기서 이제 통과한다 하더라도 사실 뭐 이 미국과 EU의 어떤 그 해외 당국의 어떤 또 승인 남아있기 때문에 뭐 아직까지 뭐 첩첩산중입니다만은 국내에서만 이런 승인 난다 하더라도 단기적인 수혜는 볼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면서 만약에 이 관련 종목을 사고 싶다고 한다면은 아시아나보다는 에어부산이 주가 급등이 훨씬 크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에어부산을 말씀드리고요. 차트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보시면 이런 어떤 그 리오프닝 관련 내용도 있었습니다만은 이 기업 심사를 앞두고 이틀째 급등이 나온 상황인데 하지만 아직까지 주가는 바닥했다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9일날 어떻게 보면 재료가 나오기 때문에 그 재료와 함께 급등이 나올 것이다. 재료가 나오고 나서 추가 상승 기대하지 마세요. 단기적으로만 보자고 말씀드리면서 일단은 목표가 3,000원까지 말씀드리고 손절가는 2,100원. 재료 나온 날은 파는 날이기 때문에 그때 뭐 다시 또 사자고 하지 말자 이렇게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에어부산이었습니다. 목표 주가 3,000원, 손절가 2,100원, 리오프닝 더하기 재료까지 갖고 있어서 그쵸. 그래서 저희는 공략을 해봤고요. 조금 전에도 들려온 소식인데 호주 정부에서 2월 21일부터 국경을 개방한다고 해요. 네. 모든 외국인들한테 개방을 하고 백신을 접종한 분들에 한해서라고 네. 하는데 이런 나라들이 많아질수록 또 우리 항공주들이 나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조금 전에 그 얘기를 한 건데 네. 제가 들어오기 전에 뉴스가 나왔었거든요. 그러니까 호주가 오늘 아침까지는 그것을 뭐 지금 검토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결정이 난 것이고 네. 호주도 그렇고 유럽은 이미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우리나라도 리오프닝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첫 번째 그래서 에어부산이었고요. 두 번째 현덕이 덕분엔 또 어떤 성장주일지 키워드로 먼저 힌트 드리겠습니다. 네. 폐배터리는 블루오션이다. 아니 저희가 안 그래도 지난번에 2차 전지 이야기하다가 네. 어떤 시청자분께서 폐배터리는 어때요? 라고 했는데 그때 그 전문가님은 아직 시간이 좀 많이 남아서 네. 좀 시기상조지 않을까라는 의견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폐배터리가 어쨌든 폐배터리 나와야 되기 때문에 네. 시간이 걸릴 것 같긴 한데 지금 어쨌든 아직까지 진입한 그 기업이 없기 때문에 블루오션 시장인 것이고 실제로 이 전기차 시장이 가장 먼저 큰 건 중국이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은 벌써 5년 뒤부터 폐배터리가 좀 쏟아질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블루오션이라는 것은 전 세계의 폐배터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중국의 폐배터리가 블루오션이다. 그래서 지금 중국의 폐배터리를 그 CATL, 그러니까는 중국의 이 배터리 1등 기업이 준비하고 있습니다만은 역부족이라고 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 중국의 폐배터리 블루오션 시장을 준비를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5년 뒤기 때문에 얼마 안 남은 거죠. 그런 관점에서 내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이 이 폐배터리 산업 블루오션으로 주목받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19조 블루오션 부상하고 있고, 그 2조 이야기 나오고 있는 건데, 이게 지금 중국 시장을 좀 보게 되면은, 내용을 좀 보시게 되면은, 이 전기차 시장에서 지금 현재 최대 시장이 중국입니다. 그 중국이 폐배터리 산업 블루오션 주목받고 있다는 얘기고요. 앞서 말씀드렸지만은 CATL부터 중국의 전기차 기업들이 준비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나올 수 있는 그 물량에 비해서 턱없이 부족하다. 왜냐하면 배터리 수명과 교체 주기가 5에서 10년 사이인데 5년 뒤부터는 이제 이 폐배터리가 쏟아지는 거거든요. 그에 대한 준비가 안 돼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으로 간다면 이 블루오션이라는 얘기 좀 오랜만에 들어보지 않습니까? 그 블루오션 시장에 좀 들어갈 수 있다라는 이야기고요. 2030년도에는 20조 규모 성장 예상이 된다는 이야기인데 실제로 지금 그 폐배터리 배출 중량이 작년 같은 경우가 104톤 나왔다고 합니다. 벌써 이만큼 나오고 있고 2026년에는 4,100톤 나온다고 해요. 그러면 지금 바로 4년 뒤만 하더라도 한 40배 증가하는 것이고 2029년도에는 1만 8천 톤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은 아직까지는 좀 미약합니다만은 5년 뒤부터는 뭐 굉장히 그 물량이 지금 뭐 한 거의 200배까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준비를 해야 한다는 것이고요. 국내 기업 중에서 이게 특허를 갖고 있는 기업이 있거든요. 그 기업을 오늘은 지금 주가가 지금 뭐 워낙에 조정이 많이 많은 상황에서 저점에 있기 때문에 그 종목을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시장을 누가 먼저 선점하느냐. 원래 그러잖아요. 처음에 네. 개발할 때 누가 먼저 발을 들이느냐. 그쵸. 그들이 끝까지 살아남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좀 시간이 길어질 수 있지만 우리는 또 단기적으로, 중장기적으로 봐야 되니까 네. 두 번째 종목을 공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현도 매니저가 꼽은 두 번째 공략주는 NPC였네요. 네. 최근에 이제 폐배터리 이야기 나올 때 네. 가장 세게 움직였던 종목이 바로 MBC입니다. 원래 그 플라스틱 업체인데 그 폐배터리 이 처리를 하는 그 전용 용기를 특허를 보유한 기업입니다. 그래서 이 전용 용기를 그 현대글로비스하고 같이 공동 개발해가지고요. 그 특허를 취득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는 주가가 좀 크기 때문에 잘 움직임이 없고 NPC가 이런 폐배터리 얘기가 나올 때마다 가장 크게 움직이는데 그 전용 용기를 보면은 기존 대비 3배 이상의 배터리 운송 효율성이 좀 증가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업계에서는 NPC가 국내 최초 전기차 폐배터리 전용 플랫폼을 완성할 것이고 아마 그런 역할을 수행할 것이다. 그러니까 폐배터리에 대한 플랫폼을 기대하는 건데 그걸 NPC가 할 걸로 지금 업계에서 보고 있는 거예요. NPC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NPC의 주가 흐름이 이런 폐배터리 시장 얘기 나올 때마다 가장 좀 그 좋은 흐름이고요. 그 주주 구성을 보면은 최대 주주가 50% 이상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1월달 공시를 보면은 최대 주주가 NPC의 물량을 더 샀습니다. 물론 조금 더 산 건데 50% 이상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대 주주가 물량을 더 사고 있다는 이야기는 그만큼 앞으로 좋은 일이 많다는 이야기겠죠. 그러면서 유통주도 한 40%밖에 안 되기 때문에 유통주가 많지 않은 상황이다라고 본다고 한다면은 이런 중국 시장의 어떤 블루오션 이야기와 함께 주가에 급등세가 나올 수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면서 차트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폐배터리 관련주 중에서 영아테크가 이제 뭐 그 재료 나오면서 급등이 나왔는데 MPC 같은 경우는 실제 이런 내용을 갖고 있으면서 어제부터 주가가 지금 턴 어라운드 되고 있는 겁니다. 거래량까지 붙고 있기 때문에 이 주가 상승은 제가 볼 때는 전고점 부분까지는 나올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그런 관점에서 목표가를 1,500원까지 말씀을 좀 들어보겠고 손절가는 8,000원 대응해서 지금 시장에서 사실 뭐 그 살만한 종목들이 좀 많이 빠져있기 때문에 이 종목 같은 경우도 과대 난폭들을 좀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아직까지 인제 올라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편하게 접근하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NPC였습니다. 오랜만에 인제 나왔어요. 인제 올라가는 네. 상황이다. 목표 주가 1,500원, 순저가 8,000원 제시해드렸고요. 오늘 에어부산과 NPC로 두 가지 종목 발굴해봤습니다. 이번 시장에 대한 이야기는 또 네. 어디서 볼 수 있을까요? 네, 오늘 4시 20분에 무료 방송이 있는데 오늘 시장은 약하지만은 네. 올라가는 종목들은 따로 있습니다. 제가 항상 강조를 하고 있던 종목인데 이쪽이 또 올라갈 수 있는 이유 정확히 알고 계셔야 좀 보유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 내용 좀 설명을 드릴 거니까 유튜브에서 최현도 검색하시던가 MBN골드 홈페이지로 오시면 되겠습니다.
최현덕 매니저와 함께 하시는 다양한 방법 여러분들도 참여해 주시고요.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